제목 흔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병.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강박장애는 전 세계 인구의 약 2.5% 정도라고 합니다. 100명 중 두세 명은 강박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라는 영화의 주인공인 멜빈 유달은 세균에 감염될까 두려워 장갑을 끼고 악수를 하고 밖에서 식사를 할 때도 무조건 집에서 소독해온 식기로만 식사를 합니다. 이러한 공포 때문에 씻는 것에 매우 집착하는데 한 번 씻을 때면 두세 시간이 걸립니다. 같은 종류의 비누 수십 개를 열 맞춰 정리해두고 사용하며 손을 한 번 씻는데 2개의 비누를 사용합니다. 지나치는 사람과 접촉하지 않고 보도블럭에 금을 밟지 않고 걷느라 안간힘을 씁니다. 당연히 사람들과의 관계도 맺기 힘들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심한 고통을 겪습니다. 바로 강박장애 환자입니다. 오염에 대한 공포로 과도하게 닦거나 손을 씻는 오염청결 강박, 여러 번 점검하고 확인하는 확인 강박, 숫자를 세거나 특정한 행동을 의례적으로 반복하는 행동, 자신이나 타인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할지 모른다는 걱정을 포함하는 불안감 및 금기시되는 성적 종교적인 생각이 반복해서 떠오르는 강박, 대칭과 정확성 및 정리정돈에 몰두하는 강박, 쓸모가 없는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불필요하게 모아두는 저장 강박 등 매우 다양합니다. 스포츠 선수들이 흔히 보이는 징크스나 의례행위도 강박 증상 중 하나입니다. 강박장애는 유명인들 중에도 흔합니다. 유명한 축구 스타인 영국의 데이비드 베컴은 음료수와 옷, 잡지 등 모든 물건이 짝수를 이루거나 일렬로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불안해서 참지 못하는 증상으로 가정 내 불화가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20세기 초반 미국의 백만장자 사업가인 하워드 휴즈 등도 강박 증상으로 고통을 받았고 팝아트의 선구자인 앤디 워홀도 심한 저장 강박을 앓았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강박장애는 잘 낫지 않는다고 하던데 잘 치료될 수 있나요? 많은 전문가들도 강박장애 치료가 쉽지 않음을 인정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1. 치료 시작이 늦다. 강박장애는 대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여러 연구들에 따르면 강박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는 시기가 평균적으로 강박장애가 시작된 후 14년에서 17년이 지난 다음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인생의 매우 중요한 시기에 강박장애로 인한 불안과 집중력, 저하로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학업이나 사회생활에서 뒤처지게 됩니다. 치료가 늦어지는 이유로는 환자 스스로 창피하다고 생각해서 강박 증상을 숨기거나 감추기 때문입니다. 또한 강박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부족하고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는 사실을 일반인들이 잘 모릅니다. 치료가 늦어질수록 증상이 만성화되어 치료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 더딘 치료 반응, 고용량 약물 사용. 강박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 노출 및 반응 방지 기법을 포함하는 인지행동 치료 및 세로토닌, 제흡수 억제제 등을 이용한 약물 치료 등의 방법을 활용합니다. 약물 치료의 경우 충분한 용량을 대개 12주 이상 유지하여 치료한 후 치료 반응성을 평가하게 되며 처방하는 세로토닌, 제흡수 억제제의 용량 역시 일반적인 우울증상 치료보다 더 높은 고용량 치료가 표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계적으로 약물을 증량하고 치료 효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환자와 치료자 모두 인내심을 가지고 충분히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너무 조급하거나 이 과정을 잘 견뎌내지 못하면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강박장애는 어떤 치료 방법이 있나요? 강박장애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잘 치료되지 않는 정신질환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선택적 세로토닌, 제흡수 억제제의 뚜렷한 항강박 효과가 입증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습니다. 또한 노출 및 반응 방지와 같은 행동치료 기법이 널리 적용되면서 좋은 치료 경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약물과 면담으로 충분히 호전되지 않을 경우 자기장이나 전기자극을 이용한 비침습적 뇌자극술이나 뇌신부 자극술과 같은 수술적 치료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최근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약물치료. 대개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증가시키는 세로토닌, 제흡수 억제제 계열의 약물이 강박 증상에 효과가 좋습니다. 대개 일반적인 우울증 치료 용량보다 높은 용량을 사용합니다. 치료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용량으로 대개 12주 이상 약물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항우울제나 항정신병 약물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에 따라서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 인지행동 치료, 특히 노출 및 반응 방지법은 강박장애 치료에서 가장 효과적인 치료 혹은 적어도 약물 치료에 버금가는 치료입니다. 이 치료법은 사고는 통제가 어렵지만 행동은 조절하기 더 쉽다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강박사고가 떠올라서 불쾌한 감정이 들어도 노출 강박 행동을 참고 억제하도록 훈련 반응 방지를 합니다. 일시적으로는 불안이 증가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안이 감소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강박 행동을 하지 않고도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치료의 가장 중요한 경험을 하며 강박 사고 시 거의 자동적으로 행해지는 강박 행동 간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게 됩니다. 강박 사고에 대해서 일종의 맷집을 키우는 치료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올라오는 불안을 기꺼이 수용하겠다는 태도가 치료 성공의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강박 장애가 있다면 어떻게 스스로 대처해야 하나요? 실제적 위험과는 상관없이 매우 불길하고 끔찍할 것이라 해석하며 불안은 증폭됩니다. 이러한 불안을 줄이기 위해 손을 씻거나 확인하는 반복 행동을 하거나 상황을 회피합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불안은 경감되지만 이로 인해 이와 같은 행동 양식은 강화되면서 증상은 악화됩니다. 따라서 각 요소별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요령을 배우는 것이 인지행동 치료의 기본 원리입니다. 스스로도 이러한 노력을 하면 증상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강박 증상 개선을 위해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장 중요한 원칙은 강박 행동을 지속하는 한 강박 장애는 결코 낫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강박 행동을 한다고는 하지만 일단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이런 행동 자체가 강박 사고를 강화시키는 강력한 동인이 됩니다. 오염이 두려워서 반복적으로 씻었다면 오염되는 것은 공포스러운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격이 됩니다. 2. 지금 하려는 일이 강박 증상인지 아닌지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면 강박 증상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그 순간 중단하여야 합니다. 3. 강박 행동은 최선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더 미루어 보려고 애써야 합니다. 시간을 벌면 벌수록 강박 행동을 하고 싶은 충동이 경감되는 것을 경험할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4. 자신의 생각에 거리를 두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또 이 생각이 떠올랐네?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라며 놀라지 마세요. 난 나쁜 생각을 하고 있으니 나쁜 사람임에 틀림없어라고 자책하지 마세요. 강박 사고는 누구나 조금씩 갖고 있는 생각의 잡음에 불과합니다. 생각은 생각일 뿐 긍정도 부정도 하지 말고 그냥 떠오르는 대로 자연스럽게 놔두세요. 5. 고민의 시간을 줄이고 생산적인 활동을 늘리며 이런 활동에 집중하는 태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런 일상이 만들어지면 치료의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상은 강박 증상을 참을 수 있게 하며 호전된 상태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건강한 생각과 행동이 자리 잡으면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밀려나도록 해야 합니다.